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작은 아씨들 그 11번째 이야기 들놀이.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맑았다. 고운 날을 약속하듯 태양이 소녀들의 방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햇빛과 웃음소리는 즐거운 피크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자매들은 덥석을 떨며 떠날 준비를 했다. 발랄하게 차려입은 4명의 소녀는 더욱 귀엽고 아름다웠다. 로리는 자매들을 손님들에게 소개했다. 매기보다 위인 케이트, 쌍둥이인 프레드와 프랭크는 조와 같은 또래, 작은 소녀 그레이스는 에이미와 동갑이다. 소년들은 곧 친해져서 강으로 향하는 마차에 올라탔다. 강까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다. 텐트와 도시락 등은 먼저 실어다 놓았으므로 일행은 도착하자마자 두 척의 보트에 나누어 탔다. 한 척은 로리와 조가 노를 젓고 다른 한 척은 브룩 선생님이 노를 저었다. 브룩 선생님은 말이 없고 성실한 청년으로 아름다운 갈색 눈, 듣기 좋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브룩 선생님은 아름다운 매기를 자꾸 쳐다보며 평소보다 더 씩씩한 몸짓으로 노를 저었는데 매기도 그의 차분한 행동이 마음에 들어 그를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쌍둥이들이 너무 떠들어대서 보트가 뒤집힐 뻔하기도 하고 조가 멍하니 있다가 노를 떠내려 보내 모두 당황하기도 했지만 모두를 보트 위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보트에서 내린 후 소녀들은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워 점심 준비를 했다. 커피 잘 끓이는 사람이 누구지? 브룩 선생님이 말하자 매기가 동생을 추천했다. 조가 잘해요. 조는 요즘 요리 솜씨를 자랑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커피 끓일 준비를 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식탁을 만들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았다. 운동 후의 식사는 꿀맛이었다. 식탁이 울퉁불퉁해 그릇과 접시가 엎어지기도 했으나 그것도 소녀들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도토리가 우유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작고 검은 개미는 초대받지도 않았으면서 과자 옆으로 기어 올라오기도 했다. 그리고 털이 새까만 송충이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나 구경하러 나뭇가지에서 슬슬 내려오기도 했다. 이번엔 뭘 하고 놀까? 점심 식사가 끝나자 로리가 말했다. 시원해질 때까지 이 나무 그늘에서 게임을 하지 않을래? 난 트럼프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조가 말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트럼프를 했다. 제일 위인 케이트가 새로운 놀이를 알고 있었어 몇 번 그 놀이도 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 읽기 놀이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을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다가 끊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하는 놀이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뒤섞여지는 상당히 유쾌한 게임이었다. 브룩 선생님이 먼저 케이트가 브룩 선생님을 보며 말하자 브룩 선생님은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어떤 기사가 행운을 찾으러 여행을 떠났어요. 28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여행을 계속하면서 브룩 선생님의 목소리는 참 좋았다. 어느덧 훌륭한 성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 성의 왕은 아무도 탈 수 없는 말을 한 필 갖고 있었는데 왕은 자기 말을 잘 길들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기사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말을 길들였죠. 그래서 길들여진 말을 타고 마을로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보니 오래된 성이 보였어요. 그 성에는 아직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이야기로는 마술에 걸려 성에 갇혀 있는 거래요. 그 때문에 그 아가씨는 매일 시를 뿜으면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쌍한 아가씨를 구해주려고 성문을 세게 두드렸죠. 자, 다음. 문이 열리고 기사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케이트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다. 진짜 황홀할 정도로 예쁜 아가씨였어요. 기사가 어떻게 하면 구해낼 수 있겠느냐고 무릎을 꿇고 물었더니 아가씨는 안타깝다는 듯이 나를 괴롭히는 폭군이 망할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해요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폭군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보라색 문이 있는 큰 방에 있다고 대답하며 자기를 이 절망 속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사는 보라색 문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한 발짝 들어선 순간 갑자기 휙 하고 날아온 것은 두꺼운 그리스어 사전, 검은 옷을 입은 폭군이 그를 보고 던진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프랭크가 말을 이어받았다. 용감한 기사는 폭군을 창밖으로 내던지고 승리를 얻었지만 이마에 커다란 혹이 생겼어요. 기사가 아가씨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자 커다란 방문은 자물쇠가 꽉 채워져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곤란해진 기사는 커튼을 찢어 밧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밧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뚝 하고 밧줄이 끊어지면서 20m 아래 호수로 떨어지고 말았죠. 기사는 오리처럼 헤엄쳐서 겨우 성 입구까지 왔죠. 기뻐서 막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눈앞에 숨이 막힐 것 같은 광경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다음. 아이, 어려워. 하지만 나도 해보겠어. 매기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새하얀 옷을 입고 얼굴을 감싼 괴상한 노파가 마르고 기분 나쁜 손으로 램프를 들고 서서 우울하고 손짓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이상한 힘이었어요. 노파는 기사를 데리고 무덤 같은 어두운 복도를 소리도 내지 않고 걸어갔어요. 두 사람이 커튼이 드러워진 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기사가 커튼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자 하자 노파가 획 잡아당겨 그의 코에 갖다 댄 것은 콧담배 상자였습니다. 조가 무덤 속에서 울려오는 듯한 괴상한 소리로 크게 말했기 때문에 모두 와 하고 웃었다. 정말 시시한 이야기가 돼버렸어. 연습하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너희들 정직이라는 거 아니?
실컷 웃고 난 뒤에 케이트가 말했다. 난 언제나 정직해. 라고 베스가 말했다. 응, 내가 얘기하는 건 놀이 이름 정직이야. 그게 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모두를 손을 겹쳐 올려놓은 다음 각자 어떤 수를 정하고 차례로 손을 빼는 거야. 그리고 그 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질문에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거야. 해보면 재밌어. 그럼 해보자.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조가 말했다. 손을 겹쳐 각자 수를 정한 다음 손을 차례로 뺐다. 그러자 롤이 차례가 되었다. 먼저 조가 물었다. 너의 영웅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나폴레옹.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번엔 케이트가 물었다. 맥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조야. 로리가 어깨를 약간 흔들면서 대답했기 때문에 모두 와 하고 웃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모두는 손을 겹쳐 올렸다. 이번에 걸린 사람은 조였다. 너의 가장 큰 결점은? 프레드가 물었다. 성질이 급한 거야. 제일 가지고 싶은 건? 구두끈. 에이, 그런 건 말고 진짜 마음속으로 가지고 싶은 걸 얘기해야지. 뛰어난 재능? 어떤 사람을 존경해? 용기 있고 성실한 사람.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질문을 하고 힘겹게 웃으면서 놀았다. 그러고 나서 크로켓 게임을 하는 동안 태양은 벌써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텐트를 걷고 바구니에 물건을 담자 왠지 쓸쓸해지는 기분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로리의 손님들은 내일이면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아쉽지만 일행은 올 때처럼 마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즐거웠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 그럼 건강히 여행 잘 다니고 여기에 다시 오면 꼭 연락해. 알았지?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소년, 소녀들은 서로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